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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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목이 미용사 월급 문제로 제가 방송을 지금 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미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지금 미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은 그런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미용을 또 새롭게 직업을 선택을 해갖고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용을 시작하기 전에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서 제가 이거를 찍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교육에 대한 그런 현장이나 아카데미나 그런 부분에서 잘 알려주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인턴 문제도 그렇고 디자이너 문제도 그렇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부터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미용 생태계는 간단하게 미용실을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처음에 인턴이나 스텝으로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스텝에서 인턴에 대한 과정을 교육을 받아가면서 2년에서 5년 정도 사이에 디자이너로 승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미용사 스텝의 입장으로서는 처음에 이제 미용을 하게 되면은 목표는 딱 하나예요. 손님 머리를 만질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자. 그 목표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미용에 대한 열정 하나로 디자이너에 대한 길을 걷는데, 스텝의 눈에서는 그냥 정말 신 같은 존재예요. 와, 진짜 디자이너만 달면 정말 좋겠다. 진짜 사람 머리 진짜 내 마음대로 창조하고 디자인해서 정말 멋있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디자이너 교육을 받는 스텝과 인턴들이 보통 1년에서 2년, 길면은 2년에서 5년 정도 사이로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펌, 염색, 커트, 그리고 뭐 드라이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술들 있죠. 그런 것들을 배워요. 근데 문제가 딱 거기까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디자이너만 바라보고 열심히 미용을 해서 디자이너를 달았는데, 막상 디자이너를 달고 나니까 너무 허무한 거야. 왜? 일단 디자이너 달았는데, 디자이너를 달았으면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꿈이 디자이너고 미용사긴 하겠지만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이 일인데, 막상 손님이 없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벙찌고, 이게 뭐지? 내가 이러려고 디자이너 됐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미용을 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은, 일단 스텝 인턴 과정에서 꼭 자기만의 SNS 있잖아요.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하다못해 뭐 유튜브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꼭 기록해서 자기를 PR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거를 정말 권해드리고 있어요. 이거 손님을 끌어오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갈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교육이 정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스텝에서 디자이너 달았을 때 막상 달고 나면 자기 손님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미용에 대한 이 현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텝 때, 인턴 때 무작정 미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거에 대한 생활하는 거는 좋아요. 아주 좋은데, 그 시기에도 꼭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서 손님을 미리 끌어모을 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나 유튜브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포스팅을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남들이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정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턴이야.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오늘 어떤 A라는 고객님을 머리를 도와드렸는데, 그 머리가 정말 자기 눈에 예쁘게 나왔고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허락을 구해서 그 머리에 대한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나 그렇게 해가지고 손님에 대한 득을 구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에 대한 그 SNS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올리면서 오늘 몇 월 며칠 이렇게 해서 이런 스타일이 나왔고 요즘에 이런 스타일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올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렇게 포스팅을 했을 때 그런 게 차곡차곡 쌓아지면은 자기만의 그 영역을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그거를 디자이너 달았을 때 손님을 끌어올 때 그 힘은 진짜 무시 못하거든요. 하다못해 오늘 교육에 가가지고 헤어에 대한, 두피에 대한 정보를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배웠을 때 정리해가지고 내 만약에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에 올릴 때, 이건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겠다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또 글을 올려버리면은 사람들이 또 그걸 읽고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쌓아지고, 나중에는 디자이너 달았을 때 공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또 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믿음을 보고 오는 것도 문제긴 하겠지만, 그래도 미용사 입장에서는 자기만의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늘 말씀드려요. 무조건 미용만 하지 말아라. 미용을 해서 자기만의 라이프를 만들어가고 돈을 벌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더 멀리 봐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비전을
찾을 수 있고 자기를 조금 더 PR할 수 있고 조금 더 컸을 때 이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무언가를, 소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만들라고. 이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플랫폼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자기가 그 감성에 맞는 플랫폼에 이용을 하면서 포스팅을 해라. 포스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알려를 드리거든요. 뭐 미용사 월급이 사실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서 낮은 거는 사실이에요. 기술을 알려준다, 교육을 해준다라는 명목하에 뭐 월급을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냥 아예 체조에 맞춰주는 데도 있고 다 여러 갈래인데 그래도 몇 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이 미용 생태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거지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촬영을 하고 방송을 해봤고요. 혹시 미용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궁금한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은 지금 조금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듣고서 현실적으로 조언해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조언해드릴게요. 자, 희재님도 말씀하셨어요. 고객에 따른 수입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스텝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고정 월급을 받습니다. 근데 디자이너가 되면은요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내가 미용사에 디자이너로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너 기본급 내가 얼마 줄게, 대신에 네가 데리고 오는 손님의 수익을 몇 프로 쉐어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두 번째, 입사를 했어요. 우리는 기본급이 없어, 대신에 기본 수익 쉐어하는 퍼센트 높게 쳐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재료는 너가 사서 쓰고 자리는 우리가 내줄 테니까 네가 뭐 손님만 데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데도 있고요. 근데 가장 그 두 개를 말씀드렸잖아요. 대부분 요즘에 흘러가는 추세가 그 수익에 대한 쉐어를 크게 주고 손님을 많이 끌어오라고 하는 추세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기본급을 챙겨준 다음에 페이를 나눠 갖는 수익 구조도 있고요. 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이너가 하루에 받아들일 수 있는 손님의 체력적으로 한계가 14명이면 정말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다 틀리죠. 체력에 따라 틀리긴 한데 실제로 손님이 14명 풀 기준을 했을 때 뭐 9시간, 10시간, 12시간 중에 14명을 받으면 진짜 많이 받고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커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000원 잡았을 때 10명이면은 15만원, 그럼 그 16만원을 수익을 쉐어하는 거예요, 원장님하고. 왜냐? 원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채용해줬고 우리 미용실 자리 줬고 우리 미용실 재료 줬고 그럼 너는 이 자리에서 손님만 끌어서 머리만 하면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입장에서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손님만 많이 끌고 오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손님을 끌어올 데가 없는 거야. 첫째, 만약에 좀 미용실이 크고 체인점이고 뭐 직영점이면은요, 예를 들어서 미용실 안에 매니저분이 좀 계세요. 그럼 그 매니저분께서 순서를 돌아가면서 어떤 분은 커트를 주고 어떤 분은 파마를 주고 염색을 주고 그러는데 이게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커트가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한테 파마가 갈 수도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14명 손님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갔는데 그 14명 중에 커트를 얼마나 했는지, 파마를 얼마나 했는지, 염색을 얼마나 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커트만 많이 하면은 돈을 많이 못 벌어가. 그러면은 파마도 있고 염색도 있어야 돼. 커트도 골고루 있어야 리턴율도 높고 재방문 손님을 했을 때 또 뭐 프로모션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손님이 왔을 때 금강연화에 대한 프로모션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프로모션이면은 다른 분한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이번에 요분한테 받아봤는데 다음엔 저분한테 받아볼래,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만의 프로모션을 만들어서 나만의 플랫폼 SNS를 이용해서 손님을 끌어와서 그것들을 제공해줘야 돼요. 실제로 미용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열정이 엄청나요. 프라이드도 엄청 강하고 자기 기술에 대한 그런 자존감도 되게 높고, 그런데 막상 디자이너 달고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허무하거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확답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SNS 홍보는요, 사진보다는 영상입니다. 미디어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급성장하고 있는데 제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도 손님이라도 사진을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영상에 노출돼서 영상으로 실시간이나 변화가 되는 것을 보고 간다면은 저는 사진보다는 전 영상을 보고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영상이 중요합니다. 그 노력이라는 거는 기준은 없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재미가 붙고
있고 흥미를 느끼면은 그 하고자 하는 일에 탄력을 받으면서 이렇게 쫙 그 올라가는 시점이 있어요. 그 불붙는 시기가 좀 늦긴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그런 시기가 올 것을 분명히 믿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원해요. 정말로요. 저 또한 고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열심히 살고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성장해서 나중에 정말 10년 뒤에 10년 전에 우리 같이 채널 보고 이렇게 영상도 보면서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10년 뒤에 그때는 이렇게 정말 잘 된 것 같다 뭐 그런 댓글 올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같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피눈물 흘려봅시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평일인데 이제 곧 주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